해석해 주지 마셔라. 네, 자꾸 그 대신 질문을 해서 아이가 유추할 수 있도록 이제 사고력을 길러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유튜브 추천 채널들을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 1, 2학년용. 네, 1, 2학년용은 엄마들이 조금 아시면 좋겠는 게요. 많이 알고 계시는 슈퍼심플성, 코코멜론 이런 것들은 영어 교육을 목표로 만든 채널들입니다. 영어 교육을 목표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 안에 항상 타겟 워드, 타겟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 영상 하나 본 동안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학습 효과가 좋아요. 근데 그 반면에 페파피그나 토마스 앤 프렌즈나 이런 것들은 TV 시리즈죠. TV 시리즈는 이거하고 다르게 뭐가 다르냐면 얘네는 컴프레hensible 인풋,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사가 나오거나 문장이 나오면 그 가사 내용을 그림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해를 하지만 얘네들은 그렇지 않죠. 페파피그에 막 대사가 나와요. 근데 그 대사가 나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림으로 그려주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좀 어려울 거고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이지만 아이들이 유치하다고 하지 않으면 이런 거 보는 게 사실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완자력 공부에도 824단어가 가장 프리퀀시, 그러니까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 위주로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일상에서 쓰는 단어, 일상에서 쓰는 표현들이 먼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처음에는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넘버블럭스 이런 거 너무너무 좋죠. 제가 아까 맘코칭을 하면서 뭐 한 수천 명, 수백 명 아이들한테 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게 요겁니다. 스벤 내기하고 넘버블럭스. 넘버블럭스는 다들 아시죠? 알파블럭스, 넘버블럭스. 이거는 이제 영국 BBC 공영방송에서 만든 건데 원어민 아이들한테 영어와 그러니까 알파벳, 그러니까 파닉스와 요거는 이제 숫자하고 기본적인 셈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말 잘 만든 컨텐츠입니다. 잘 만든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교육적으로 이제 페다고지라고 하죠.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고 또 재미까지 있습니다. 넘버블럭스는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요거 특히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 보시면 블록 그거 같이 팔거든요. 교부. 이거 사주면 애들이 이거 하면서 이제 숫자 진짜 다 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이런 거 있고 페파피그 같은 것도 너무 좋죠. 토마스 앤 프렌즈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요거는 그림 그리는 채널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인기 캐릭터들, 디즈니 캐릭터들 아니면 장난감 캐릭터들을 이 아저씨가 아이가 넷이에요. 아들 둘, 딸 둘. 그래서 아이들 그 나이 수준에 맞게 그림을 그려주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런 채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3, 4학년용은 좀 TV 시리즈들인데 이제 좀 말이 좀 많은 것들이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리피 채널도 다 아시죠? 블리피. 네, 블리피 채널은 이 아저씨가 온갖 이게 코로나 때 좀 많이 유행을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밖에 못 가니까 파크라든지 키즈 카페라든지 온갖 거를 다 체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대리 만족을 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고요. 요 피카부 키즈는 과학적인 호기심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도 호기심 천국, 이런 호기심 천국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호기심 딱지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과학적인 거에 대해서 영어로 다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그림으로 또 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글 영상과 한글 책을 통해서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영어도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이걸 보면서 자기가 모르는 단어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듣겠죠. 네, 이거 굉장히 좋고 요거는 레고입니다. 레고 블록을 가지고 만들면서 영어로 설명하는 거. 네, 그리고 요거는 엄마들이 아마 제일 좋아하실 건데 영어 그림책 명작 동화들 리드 얼라우드 해주는 거. 네, 이런 채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들은 정말 넘쳐납니다. 아이들한테 보여줄 만한 채널들. 그래서 요거 힌트 하나만 더 드리면 유튜브 창에다가 read aloud라고 영어로 치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그 책 제목을 치시면요 다 나와요. 원어민들이 읽어주는 게. 그래서 엄마 발음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이런 거 통해서 보여주시면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 알려드렸고 영상 노출할 때 하면 안 되는 거 100% 이해하기 바라시면 안 됩니다. 100% 이해하기 바란다는 거는 뭐냐면 엄마들 여기서도 아마 영어책 읽어주면 꼭 다 해석해주고 싶으시죠? 문장 하나하나.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 책 읽어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직독직해 해주시면 아이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을 보고 오디오가 나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유추를 해야 되는데 이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해석해주면. 그래서 해석해주지 마셔라.
네, 자꾸 대신 질문을 해서 아이가 유추할 수 있도록 이제 사고력을 길러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어 암기, 해석 등 학습으로 연결시키지 마셔. 이건 아이들 어린 친구들 얘기예요. 네, 근데 3학년 넘어가고 이러면 답답하죠. 네, 그럴 때는 엄마가 조금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고 아이 혼자 보도록 영상 노출할 때는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망코칭을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이제 그게 좀 보이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게 결국은 관계가 중요하고 그게 안 되면 다른 거 별로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다 이해 못해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습관 만들기. 현서는 이미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좀 짜증날 정도로 집중을 안 할 때도 있어요. 영상 보면서도. 네,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그냥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그래서 집에 가시면요. 엄마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이한테 영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호감도를 1점에서 5점 정도 해서 한번 매겨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가 4점, 5점을 주면 그동안 엄마가 잘 해오신 겁니다. 미래교육에서 가장 핵심은요. 평생 학습자입니다. 평생 학습자. 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요. 뭐냐 하면 40대, 50대 때 은퇴를 하고 100세까지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학습 자체를 즐거워해야 되겠죠.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 초등학교 때 이미 학습에 질려버리면 평생 학습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영어 실력이는 노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모국어가 완전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작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영어를 거부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말로 보면 다 이해하는데 영어로 들으면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서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서도 36개월 때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시작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좀 늦었죠. 이 방법으로만 하기에는. 그래서 학습을 같이 병행하셔라라고 하는 거고 그래도 본질은 듣기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듣기 노출을 시켜주셔야지 됩니다. 재미있는 영상으로. 현선마다 저는 이 스킬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고요. 항상 이렇게 영어의 태도. 어떻게 하면 현서가 영어를 더 좋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현서가 영어를 싫어하지 않게 될까? 이런 고민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들이 엄마들이 아이의 공부 정성, 아이의 정성, 아이가 뭘 바라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